네, 안녕하세요. 레츠고비였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석환 선수가 우리 두산 베어스와 재계약을 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FA 소식이 전혀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FA 시장이 되면 좀 더 타 팀으로의 어떤 선수들 간의 연쇄 이동이나 막 계약을 보는 게 그런 소식들이 팡팡 터지는 걸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지금 좀 소강 상태에 빠져들면서 굉장히 좀 노잼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그 계약한 선수들을 보시면 1호 계약으로 전준우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영원한 자이언츠맨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같은 롯데 팀에 있었던 안치홍 선수는 하나 이글스와 손을 잡으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타구단으로 이적한 첫 선수가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고종욱 선수도 기아 타이거즈에 잔류를 했고, 이제 김재윤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FA 최대여였던 양석환 선수가 두산 베어스와 4 플러스 2년 78억 원의 규모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역시 최대여답게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그 이후에 지금 FA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각만큼 이 셀러리 캡에 대해서 좀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셀러리 캡이 지금 한번 보시면 하나 이글스나 뭐 키움히어로즈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팀들이 지금 셀캡에 좀 여유가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몇몇 구단이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 셀러리 캡 이렇게 되니까 폐지하자, 뭐 셀러리 캡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구단이 있다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언제 생겼나요? 올 시즌 첫 해 아닌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제도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셀러리 캡을 잘 지켜왔던 구단들의 반발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우리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도 셀캡이 없으면 뭐 지금 셀캡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셀러리 캡이 뭐 우리 두산 베어스뿐만 아니라 10개 구단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셀러리 캡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을 다들 아시잖아요. 10개 구단의 어떤 전력 평준화를 위한 부분도 있고, 어떤 과열 방지, 뭐 돈 많은 구단들에서의 어떤 계속 돈으로 선수를 사들이면서 전력차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좀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폐지하자는, 뭐 사치세를 내기 싫어서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보다 더 좀 효과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맞출 수 있는 데에 좀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보고요. 근데 이런 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MLB라든가 NBA 같은 경우는 이 셀캡 구조가 셀러리 캡 상한선이 수익 구조에 따라서 좀 분배가 되는 그런 좀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프로야구, 국내 프로야구판은 다르죠. 이 모기업 같은 경우 좀 적자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구단을 운영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구단주들에게는 셀러리 캡 제도가 있는 게 어느 정도 구단주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반가운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조금씩 이게 제도가 나아질 수 있도록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셀러리 캡에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조금 차갑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집 LG 트윈스의 소식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임찬규, 그리고 함덕주 선수, 뭐 김민성 선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두산 출신이었던 함덕주 선수에 대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의 신분 조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진짜 함덕주가 메이저리그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함덕주 선수의 추후 미래의 소식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임창규야 뭐 워낙 LG에 충성심이 강한 선수기 때문에 LG랑 재계약하겠죠. 다만 이제 그 기간이라든가 어떤 계약의 규모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임창규도 아직은 FA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요. 뭐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라이온즈와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타구단 유니폼을 입는 거는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김강민 선수가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소식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두산 베어스의 홍건희 선수 아직 여전히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A 등급이잖아요. 이 A 등급이면 타구단이 영입을 했을 때 보호 선수를 20명으로 묶어야 돼요. 그 20명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구단의 전력이 비교적 좀 약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20명으로 보호 선수를 묶는다는 거는 그 외에 풀려나는 선수는 어느 정도의 준척급 선수, 실력이 있는 선수가 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건희 선수를 타구단이 좀 영입하기에는 꺼려지고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입장은 어떨까요? 홍건희 선수에 대한 그 가격선이 분명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산도 마찬가지로 셀러리 캡에 여유가 전혀 없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양석환 선수마저 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홍건희 선수에 대한 그 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선수 개인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건희 선수가 잔류를 하든 이적을 하든 저는 지금 딱 50%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딱 반반인 경우고 어느 쪽이든 어느 경우이든 간에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선수를 생각하고 그동안 4년 동안 원건희 선수가 필승조로 활약했던 그런 고마움과 여러 가지 또 여전히 구속과 구위를 갖추고 있는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상 선수를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또 두산 베어스가 보상 선수로 재미를 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게 타구단에서 경쟁이 뭐 치열하고 영입전에 참전을 해야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홍건희 선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팀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홍건희가 4년 동안 거의 부상당하지 않고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견고함, 내구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고 또 현재 두산 불펜에서 필승조에서 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향후 몇 년은 또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이 선수가 나이 등을 또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건희 선수가 특히 후반기에 보여준 그런 승부처에서의 불안정성도 계속해서 저희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건희 선수를 잡는 게 더 이득일지 또 이적을 해서 보상 선수를 데리고 와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는 게 이득일지 그거는 팬들마다도 아마 생각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건희 선수 본인에게는 좀 속이 탈 수 있겠고 또 그동안 팀에서 또 활약해줬던 그런 고마움을 생각한다면 좋은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팀의 사정인 만큼 어느 정도 선수와 구단이 잘 그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더 탄력적으로 FA 재밌는 소식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베어!